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간혹 영상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제가 A 스마트폰 회사에 혹은 T 전기차 회사에 몰빵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아무리 그 A 스마트폰 회사, T 전기차 회사가 앞으로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도 그건 좀 위험한 투자가 될 것 같다 라고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몰빵이라는 것 자체가 종목의 좋고 나쁨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몰빵 투자로 2배, 3배 벌었던 제 주변의 투자자분들도 몰빵 투자로 한번 벌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같은 투자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크게 손실을 보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좋았을지라도 그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잃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분산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무작정 분산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해놓는다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전혀 관계없는 본업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하루에 수십 개 종목의 주가 흐름, 시황을 다 분석할 만한 시간적, 심리적인 여력이 없죠. 그래서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 과연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할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집중 투자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소수 종목에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만큼 그 몇 개의 종목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는 게 전제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재무 상황, 경영자에 대한 소식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한다면 주가의 미래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서 마치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공부를 한 소수 종목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나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잘 알고 투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종목이 5개가 있는데 분산 투자해야 되는데 5개 너무 적은 것 같다. 한 15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내키지 않는 다른 종목 10개를 더 추가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분산을 위한 분산으로 오히려 수익률을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잘 모르는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찾은 내가 좋다고 생각한 그 5개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주식 투자 시작할 때는 업종별로 1, 2등 하는 기업들을 사 모으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의 30개에서 40개 되는 종목들이 계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일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출퇴근길이나 퇴근 후에 주어진 2-3시간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그 30-40개 되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분석하고 그날그날의 이슈들을 체크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수익률 역시 특별히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우리 투자의 대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10개에서 30개 종목,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2개에서 13개 종목, 워런 버핏은 5개에서 10개 종목, 그리고 세스 클라만은 10개에서 15개 종목을 보유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투자의 대가들도 평균적으로 10개에서 15개 정도 종목을 보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산 투자의 효과는 종목이 20개 넘어가는 순간 뚝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몇 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앱을 꺼내 드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산 투자의 개념은 여러 자산군에 골고루 배분해서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투자 방법은 시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장 앞에서의 겸손함의 표현이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험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별 종목이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종합 수익률이 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았던 사람 통계를 내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 투자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계 자료인데요. 각 산업 부문 내에서 대규모 손실, 그러니까 큰 주가 하락을 경험한 기업들의 비율입니다. 맨 위쪽에 모든 부문을 보면 약 40%에 달하는 기업들이 이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큰 주가 하락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기간 동안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필이면 고르고 골라서 집중 투자를 한 종목이 큰 손실을 겪을 확률이 무려 40%에 달하는 겁니다. 저는 이 40%를 피해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수준의 자산 분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산을 해야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권, 현금 등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을 해두실 수도 있고요. 이 주식 내에서 여러 업종에 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전기차, 건설, 금융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혹은 한 업종, 예를 들어 반도체 업종 내에서 1, 2, 3등 기업에 분산해서 돈을 나눠 놓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투자 초창기 시절에 자산 분산하면서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비슷한 주식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인다라는 걸 놓쳤던 겁니다. 예를 들어 나름대로 분산 투자를 한답시고 항공사 1, 2, 3등 기업에 돈을 나눠서 넣어놨었는데 1등 항공사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2등, 3등 항공사도 같이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2등, 3등 항공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요즘처럼 항공업이 불황일 때는 1등 기업뿐만 아니라 2등, 3등 기업도 모두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개별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해놓은 건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항공 쪽은 조금 안 좋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좋았던 기술, 전기차 부문, 그러니까 업종별 분산을 좀 해뒀다면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서 제 자산을 지킬 수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분산을 위한 분산이 아니고 내가 왜 분산을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먼저 고민을 해보고 한 업종 내에서의 분산 혹은 업종별 분산, 나아가서 나라별 분산 혹은 현금 채권 같은 자산별 분산 등등 다양한 형태의 분산 방법에 대한 전략을 좀 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식 외에 기타 자산 분산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 다뤄봤는데요. 결국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는 건 위험한 방법이고 다른 투자의 대가들이 그랬듯이 내가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그리고 마음이 가는 10개에서 15개 정도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두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